가변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 CSS3에 새로 추가된 기능, 그리드라든지 플렉스박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좀 최신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아마 웹 작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테이블로 레이아웃 잡던 때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테이블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 웹 표준에 맞지 않아서 DIV로 레이아웃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테이블로 작업할 때 누릴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거든요. 한쪽 영역의 크기가 늘어나면 다른 영역이 자동으로 그거에 맞춰서 크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 있는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테이블 레이아웃의 장점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방식이 그리드랑 플렉스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화면 공간을 분할해 주는 거고요. 분할된 공간의 한쪽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공간이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 같은 경우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세 개의 일렬로 나열한 버튼을 화면에 가득 차게 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화면에 가득 차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로로 정렬해서 세로 영역에 가득 차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CSS 플렉스박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CSS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을 살짝 보여드리면요.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속성을 이제 선언을 먼저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컬럼과 로, 행과 열을 지정해 주는데요. 두 개의 열을 사용할 거면 값을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에 120픽셀, 그리고 뒤에는 1FR. FR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좀 생소하신 단위일 것 같은데 프랙션이라고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랑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120픽셀로 고정으로 잡아주고 그 뒤에는 남는 영역을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120픽셀로 잡고 남는 영역은 가득 채우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120픽셀의 정사각형이 될 거고요. 그 나머지 셀 같은 경우는 화면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알아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드 안에 컨텐츠를 배치하면 되는데요. 이 아답티브 셀이라는 어떤 DIV가 있다라고 하면 그 DIV에다가 스타일링을 어느 그리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넘버만 적어주게 되면 그 컨텐츠가 그 그리드 안에 배치가 돼서 가변적인 영역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변적인 영역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가로로 너무 이제 폭이 길어져서 문단이 읽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CSS 컬럼 기능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두 단으로 나눠서 조금 더 읽기 편한 문단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픽스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런 스타일의 게임 앱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스크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과 스크롤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좀 이제 컨텐츠가 튀어나가면 스크롤해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보통 다른 앱은 그럴 수 있지만 게임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강제로 이제 화면에 가득 차게 채워주는 방식이 좀 효율적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작은 사이즈로 이미지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키웠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좀 지글지글거리는데가 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리소스 이미지들은 사이즈가 큰 거 아니면 리핏이 되는 반복이 되는 이미지라든지 잘려도 상관없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 크기 코딩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 윙 컨트롤러 뷰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고정 크기가 되고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픽스드 스타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쉽게 적용이 되어 있는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 스타일 앱은 4가지 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풀스크린, 포트레이트 모드, 그리고 이제 스냅으로 화면 왼쪽에 갖다 붙였을 때, 아니면 오른쪽에 갖다 붙였을 때 스냅 뷰가 있고요. 그 남은 공간에 또 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4가지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랜드스케이프 풀스크린 모드가 디폴트고요. 스냅 뷰를 반드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 모드가
필수고요. 필 같은 경우는 이제 풀스크린 모드로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포트레이트는 지원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옵션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냅과 포트레이트, 스냅은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의 사이드에 320픽셀로 이렇게 이제 한쪽에 붙게 되는 거고요. 포트레이트는 화면을 옆으로 돌렸을 때, 이런 노트북이라고 하면 화면을 돌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틸트가 가능한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슬레이트 PC처럼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포트레이트를 지원을 하시는 게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냅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20픽셀로 고정이 됩니다.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로 배열했던 것들을 리스트로 바꿔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리스트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싱글 컬럼으로 수직으로 스크롤이 되게끔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윈도우 8이 이제 모바일에도 올라가는 때가 이제 곧 올 건데요. 그런 경우에 아마 이제 모바일 앱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도 등장하고 PC나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양쪽에서 다 보완이 가능한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스냅뷰라든지 포트레이트 뷰라든지 이런 뷰를 대응을 어떻게 UI를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 윈도우즈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른 앱들은 어떻게 했나 열심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앱들이 한 걸 보고 아이디어를 금방 얻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개 돌려다보시다 보면은 그 스냅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포트레이트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16 비율의 최적화를 해서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이제 배치가 되게끔, 리스트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한 2단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각 스타일에 대해서 CSS 미디어 쿼리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아까 잠깐 닫았던 새천년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앱바 붙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프로젝트를 여기다 생성을 안 했군요. 제가 프로젝트를 어디다 생성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앉아있고 있을 때 생각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실행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된 게 있으니까 자, 이 얘를 실행을 해보면 되겠네요. 당연히. 아까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하나 실행을 시키고 시작 화면으로 들어와서 제가 카드 게임 앱을 하나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화면에 제가 왼쪽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터치해서 끌어당기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에 스냅을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스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냅을 놓아보면 게임이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여기서 맞게 잘 보이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필 모드로 놓았을 때도 있고 이렇게 풀스크린 모드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뒤집는 걸 보여드리려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면 될 것 같은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내 문서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문서 안에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를 이제 이런 4가지 모드를 테스트 하실 때는 이 디버그 실행 모드를 시뮬레이터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시뮬레이터가 화면상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모하고 있는 이 모니터는 터치가 되는 모니터입니다.
화면상에서 터치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작업하고 있는 PC가 터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터를 띄우셔서 여기 손가락 버튼을 클릭하시고 터치를 에뮬레이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사용해서 핀치 줌이라든지 로테이트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터치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개발하실 때 이걸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버튼을 눌러서 포트레이트 모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CSS 미디어 쿼리로 스타일링하는 걸 잠깐 해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CSS 파일이 있고요. 제가 추가로 블랭크 앱을 만들 때 이제 지정한 CSS 생성된 디폴트 CSS 파일을 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미디어 쿼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자, 한번 풀스크린 랜드스케이프 모드는 기본으로 놔두고요. 필 모드일 경우에 바디의 백그라운드를 핑크로 지정을 해볼게요. 조금 보기 좋게 뜰을 일렬로 놓아볼게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한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고요. 스냅인 경우에는 한번 오렌지 색깔을 줘볼게요. 그리고 포트레이트인 경우에는 올리브라든지 이런 색깔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시뮬레이터에서 재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좀 눌러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풀스크린 포트레이트 모드이기 때문에 올리브 배경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트를 해서 원래대로 돌려주면 원래 있던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스냅뷰를 한번 같이 스냅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터치가 제가 앱을 하나를 실행을 하나 더 시켜야 되겠네요. 카드 게임 앱을 실행을 시켜볼까요? 제가 스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스냅을 했을 때 배경이 이제 스냅에서는 오렌지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이제 얘를 필뷰로 만들 때 핑크 제가 스타일링 지정한 대로 나올 수 있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이렇게 배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필뷰인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작성한 앱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 같은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A1이라는 아이디와 A3라는 아이디는 디스플레이 안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필뷰에서는 A1과 A3가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지금 필뷰 상태인데요. 게임이 실행됐는데 상단 바와 하단 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냅상 이제 풀스크린 상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상단과 하단이 나오는 걸 벌써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CSS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4가지 뷰 스테이트가 바뀔 때 다양하게 맞춰주는 동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데모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픽셀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366768의 화면이고요. 조금 더 이제 해상도가 큰 모니터에서 본다고 치면 1920, 1080 큰 사이즈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윈도우에 해상도를 변경하실 때 아이콘들이 작아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거 아이콘이 너무 작다, 좀 크게 바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타이머를 그러는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터치를 하는데도 불편합니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8에서는 밑으로 스타일 앱을 자동으로 크기를 강제적으로 늘려줘서 터치하기 좋게 또 어떤 화면 사이즈에서도 비슷한 UI가 보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사이즈를 키워주게 되면 좀 저해상도에서는 폰트의 어떤 테두리의 그 계단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 것들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큰 해상도에서 모니터에서 보면 보기에도 불편하지도 않고 터치도 가능하면서 좀 더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터치하기 좋도록 픽셀 밀도를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요. 해상도가 클수록 이미지나 텍스트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가지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픽셀 밀도를 조정하는 비율이 100%로 이제 최소 사이즈 같은 경우에 100%로 보여주고요. 조금 더 해상도가 큰 화면에서는 140%로, 조금 더 큰 화면에서는 180%까지 확대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아웃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강제로 사이즈를 늘린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더 흐릿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CSS나 SVG 같은 것을 활용해서 100%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VG로 저작이 되거든요. 디자이너분들한테 아마 이 SVG가 편리하실 거예요. CSS는 제가 10K를 CSS로 작업하긴 했지만 작업하기 편한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그 리소스를 자동으로 로딩을 하는데요. 윈도우즈에서 예시와 같이 어떤 리소스 파일 소스를 명시를 해주시고 가로와 세로 값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그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서 파일명을 맞춰준 그런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요. 그런 파일이 있다고 하면 윈도우즈가 이제 픽셀 밀도를 조정할 때 그 파일명에 맞는 커다랗게 조금 더 미리 제작자가 넣어놓은 이미지를 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 작업을 하시는 웹 개발자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레티나 대응한다든지 안드로이드 사이즈 대응할 때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CSS 미디어 쿼리로 사용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네이밍 컨벤션만 맞추면 리소스 로딩이 자동으로 이제 맞춰진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메트로 스타일의 원칙을 이해해서 앱 UI를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장된 기본 UI를 활용하셨을 때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각종 키보드, 마우스 대응을 하는 것들이 편리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모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